지난주 우리 시장은 대내 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었던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급등락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하나마이크로는 16% 급등, VM도 18%, 그 전부터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제주반도체는 20% 넘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보였었던 JW신약도 25%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화요일도 연속적으로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JW신약 26.92%, 그리고 LNC바이오도 11%, 수요일도 정확히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었죠. 엑스게이트가 20% 넘게 상승을 보였었고,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었던 JNTC도 시가 대비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하방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는 건 올해만 해도 5번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정도의 급락이 만들어지면서 상승폭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심택 그대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VM도 15%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대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 시장 대응하기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종목 선정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심택이었었죠. 심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시가는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는 훌쩍 뛰어넘으면서 139,800원까지 안정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죠. 분봉상으로 보시면 어땠어요? 정확히 말씀드렸던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 상승이 그대로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목표가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는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시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심택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영상이었었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첫날부터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거고, 일시적인 눌림목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급등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스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후 기간이 지났을 때는 추세가 무너졌을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다른 영상들을 보면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빠지면 더 사야 된다, 기다리면 올라간다, 뭐 그런 식의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향,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들, 반대 케이스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시장 상황이었었는지, 수급은 어땠는지, 차트의 움직임은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상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시면 결국에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택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라인대였었죠. 13만 3천원 구간대에서 14만 5천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관점으로는 신고가 라인대가 됩니다. 14만원 구간대에서 14만 5천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택 기본적으로 2배가량의 상승 여력,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50%가량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다시 한번 박스권 이 상단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면 또다시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장기 관점으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120선, 20선에 대한 안착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실시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구간, 내가 원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상승 그대로 대응 가능했었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걸어놓기만 하더라도 충분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겠죠. 당연히 반대 케이스들도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3% 구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이때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정확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대응할 필요 없다. 이런 기준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영상 마지막 종목이에요.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1,000원 구간대에서 32,000원 라인대,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4,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펼쳐지게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타이밍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이밍이 잡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안 잡힐 때는 대응하지 않아야 돼요.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내가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수급, 원하는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만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손익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어떤 겁니까? 바로 다음 주에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테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1월 달부터 찍어드렸었고 그리고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렸던 게 아니죠. 계속해서 찍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격대가 5, 6만 원대였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가서 20만 원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테스 어떤 업체예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방막을 쌓는 PCVD 장비 그리고 불필요한 막을 걷어내는 건식 식각 장비를 주력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죠. 이런 기본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HBM4의 수율 핵심이죠. BSD 장비 수주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BSD가 어떤 겁니까? HBM4 수율의 최대 병목인 웨이퍼 휨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만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첫 양산용 발주가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미 SK 하이닉스 양 수주만 5월, 6월 두 달 새에만 하더라도 427억 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BSD 장비 거기에 추가적으로 200단 이상의 고단 낸드에 적용되는 ACL, ARC, 건식 세정 장비 등 제품군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거기에 시장에서는 2027년을 테스의 본격적인 실적 도약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SK 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이 완공되는 2027년도 테스의 실적이 크게 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공장 착공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성장 시점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5년 안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죠. 당연히 이 수에 테스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실제적인 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익률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코스닥의 소부장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기관 쪽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수급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특히 코스닥 쪽에 있는 코스닥 150 종목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금은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라고 느끼면서 2차전지 바이오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 자체가 반도체로 급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비중 1위를 꿰찬 게 바로 테스입니다. 최근 6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액티브 구성 종목을 보시면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큐리언트, 성호전자, 파두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있죠.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텍도 있죠. 이렇게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액티브 자금에 이제는 패시브 자금까지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3,5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78억 원이 나왔죠. 그런데 올해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4,562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1,004억 원까지 엄청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2028년도까지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은 거의 7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751억 원까지 지난해 대비 거의 3배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회사의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20% 구간, 거의 빚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4,200%가 넘어가요.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체크를 해보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드디어 20%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20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3.5조 수준이면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이 딱 3.5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처음이 6만원 구간대였었죠. 6만원대였습니다. 거의 3배가량 상승을 했는데도 이제 적정평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추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 보시면 최근에 이 구간대 다시 한번 아래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놓고 최근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랠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분봉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0분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정확히 5주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이 고점 구간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가상 보시면 주봉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테스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보유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급까지 이어지고 있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다음 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최근에 시장 난이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량의 실전 매매 매뉴얼이에요.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패턴들이죠. 그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고, 추세를 보는 방법, 그리고 섹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대응 타이밍, 대응 방법, 어떨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죠. 이탈을 했을 땐 볼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책 하나면 초보자분들도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 타이밍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은 다 되지 않았어요. 7월 둘째 주 정도 이때 완본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500분 선착순으로 먼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책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봤는데 이런 타이밍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합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어요. 고정 댓글을 만들어놨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북 체크를 해 놓으시면 7월 둘째 주 주말에서 늦으면 셋째 주 초 파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받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들, 영상들 보시면서 도움이 됐다, 난 이런 패턴으로 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 그런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북 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테스.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번 상단 매물대 구간이었었죠. 95,000원 구간대에서 200,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21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지금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 반대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현재 구간에선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맞고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스권에 대한 하단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구간에 대해서 이게 이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수급이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이 기관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장중에는 이 부분을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런 판단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밍이 잡힌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적을 부르는 투자 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중요한 내용들 장 시황에 대한 부분들 다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중요한 뉴스들 그 종목 아니면 섹터 관련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중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전에는 어떤 뉴스들 위주로 보시면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 추세 대응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통방에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가 만들어졌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들 모두 다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섹터에서 보시면 VM이죠. VM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영상으로 남겨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고 종가상 가장 높은 곳을 지금 돌파하는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2만 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최근까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전형적인 패턴 그리고 정확히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이 임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동일한 패턴 어때요? 동일하게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시켜 놓는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 짧게 단기적으로는 17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8만 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중기적 관점으로는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들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동일하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확인이 된다.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장비주들 동일해요. PSK도 똑같죠. 상단에서 이 구간대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또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해 있고 분봉상으로도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기관 쪽의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는 20만 원 구간대 이 밴드 구간에서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대응 가능합니다. 중기 관점으로는 21만 원 구간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지금 짧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동일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회사인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확히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가면서 기나긴 박스권 이대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상단 구간대죠. 14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5만 원 구간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동일하게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심택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정확히 이때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 그대로 2배의 상승은 그대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동일합니다. 지금 다 패턴들이 보시면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그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투신 쪽, 연기금 쪽, 한마디로 지금 액티브 자금 그리고 패시브 자금 모두 다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택 뉴스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관련주로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과 함께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는 판가 인상 효과 그리고 고부가 제품 확대까지 믹스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2분기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년이죠. 고마진 LPDDR6용 기판 양산으로 인한 수혜가 고스란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망치를 잠깐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난해 동기 대비 38% 늘어난 매출액은 4,72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때요? 738% 성장한 46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판가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주요 원재료였었던 금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익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 바로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반기부터 가속화될 고부가 중심의 수주가 본격화된다는 거죠. 동일한 내용으로 대신증권에서는 어땠습니까? 엔비디아 소캠2 양산의 최대 수혜주로 심택을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52%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유율 확대에 이어서 3분기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의 소캠2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심택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택 같은 경우에 소캠2 최대 공급 업체인 이 메모리 3산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소캠2 생산에 유일하게 모두 참여를 합니다. 이 3사에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키워드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일, 최초, 그리고 독점 이런 키워드들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번 달에 소캠2 추가 생산이 진행이 되면서 심택이 3분기 실적 역시나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YOY 기준 1,196% 거의 1,200%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실적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영업이익부터 당기순이익까지 적자를 기록했었던 지난 2025년도를 지나서 올해부터 모든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매출액은 1.9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0억 원 수준 그리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4조에 영업이익은 거의 3,500억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가 아니라 3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실적을 기반으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조에서 7조 수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 4.7조 수준이에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 파란 선 10주선이죠. 그리고 이 빨간 선 5주선이에요. 이 주봉상을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단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상승 보시면 다시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이번에도 상승, 조정 구간이 더욱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일시적으로 이탈한 부분들은 시장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21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비가 더욱 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던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었고 다시 그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심택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동일합니다. 13만 8천 원 구간대에서 14만 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신고가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상승 여력 어떤 기준으로 실적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보시면 30분 봉상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정확히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30분봉상 20선 가격대 정확히 종가와 일치하죠. 딱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정확히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가 신규 대응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아래꼬리라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위에 안착시키고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수급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대응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구간 이렇게 이탈을 하는 건지 여기서 상승을 하는 건지 판단은 당연히 시장, 섹터, 그리고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판단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제가 중기적인 목표가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할 건지 이런 타이밍들이 잡힐 때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심택 대응하시는 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동일하게 기판 쪽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대덕전자도 체크는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추세, 일시적인 단기적인 추세는 무너지긴 했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구간 녹색선이죠. 이 61선까지 무너진다면 그때는 진짜로 단기적으로는 볼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짧게는 14만원 구간대에서 15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이 구간 61선을 이탈하지 않은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1선을 이탈한다. 그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판 쪽에서 인텍플러스도 있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상단을 돌파시켜 놓은 이후에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 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분봉상으로도 120선 위에 안착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번에 수급이 터졌을 때 그때 급등 패턴이 만들어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46,000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1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가비스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안정적인 수급,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동일해요.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적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호가창이 엄청 얇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응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짧게 단기적으로는 17만 3천원 구간대에서 17만 5천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중요한 구간대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대명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모멘텀이 어떤 게 만들어졌어요?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올해 여름 최대 전력난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게 대명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올여름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거의 100기가와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특히 폭염 예고로 인해서 이 부분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이 폭염 때문에 이미 유럽은 시작을 했습니다. 오메가 열돔이라고 하는데 원전은 멈추고 도로가 갈라질 정도로 폭염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이 26일 기준으로 수온주가 40도를 넘어갈 정도로 연중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상황이고 프랑스 국경과 맞닿은 지방에서는 41도, 41.3도까지도 치솟았습니다. 독일에서는 6월 기온이 40도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가 38.8도까지 오른 상황이고 동부 알프스 인근 마을도 37.8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선하던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프랑스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55명이 지금 익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아도 열사병으로 희생된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전력난 때문에도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삼성과 SK, 호남 충청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역대급 투자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29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29일이 언제예요? 내일 월요일이죠. 그 말은 이 내용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 지방 기업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 디벨로퍼예요.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부터 인허가, 설계, 조달,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전남 영광 군 해역에 조성되는 약 532메가와트 규모의 총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아마도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확대 정책의 핵심 사업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체크를 해보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제외를 하고도 최근에 전남 고흥 쪽에서 그리고 광양 쪽에서 호남권 배터리 저장장치 사업을 2건을 수주하면서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에너지 종목들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지고 유보율이 거의 10,000%에 육박합니다. 거기에 최근 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3년도 영업이익, 2024년도 그리고 그나마 좋았었던 2025년도 영업이익을 이미 1분기 실적만으로 뛰어넘었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인 구간이고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이미 이 구간에서 거쳤었고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명에너지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16,900원 구간대에서 17,000원 라인대, 길게는 매물대 구간이죠. 중기 1차 관점으로는 18,0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사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금호 타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호남권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급등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장이 좋았을 때는 거의 그 자리를 그대로 가져다 놔요. 최소 10%, 15%에서 20%가량 등락을 그냥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의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꼭 내용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재생에너지, 풍력 최근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결을 달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최근에만 폭발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움직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급등 이후에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또다시 급등 계속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날 뉴스를 제대로 체크를 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언제나 이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를 해서 그리고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볼 필요가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죠. 하지만 이번 변동성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쪽 관련해서 가온전선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시켜놨죠. 6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21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을 돌파를 시켜놨죠.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35만 원 구간대에서 36만 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그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이 38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대응해야겠죠. 그리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에 대한 포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반도체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게 또 광주 신세계예요. 광주 신세계는 호남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됩니까? 소비주였죠. 그러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고점 라인대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56,000원 구간대에서 57,000원 구간대, 길게는 6만 원 구간대까지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갭이 떴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종가 기준으로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쫓아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쫓아 올라가봤자 손익비가 안 나와요. 손익비 나오는 구간에서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기준으로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쨌든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요.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져가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하겠죠, 대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현금도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정확히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대, 내가 원하는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장점, 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장점을 살리셔야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타이밍이 잡혔을 때 하고 타이밍이 안 잡힌다든지 방향성이 어그러진다, 그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종목들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타이밍이 잡히면 어차피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거였습니까? 방금 보여드린 이 테스였죠. 두 번째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심택이었어요. 세 번째 종목은 이 대명 에너지였죠. 이 종목만 체크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런 타이밍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해도 상한가 급등 나오는 거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타이밍이 안 잡힌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꼭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떠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타이밍이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거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필요하신 분들은 이북 관련된 부분 체크를 해 놓으셔도 되고, 소통방에서 나오는 내용들 참고를 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소통방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런 시기가 넘어간다면 당연히 모두 다 큰 수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